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월 16일 주일 이제 저녁에 모든 걸 마치고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 드릴 게 하나가 있어서 생각이 정리된 게 있어서 한번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지금 영상을 켰습니다. 실사용 기업이요. 이제 지난 한 10년 정도를 돌이켜 봤을 때요. 이제 지식산업센터 분양가가 꾸준히 이렇게 올랐습니다. 집가도 올랐고 건축비도 올랐기 때문에 꾸준히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분양가가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기존에 지어졌던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들도 이렇게 감정가가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어떤 이제 상태가 나오는 거냐면, 맨 처음에 이제 100원을 주고 만약에 그 분양을 받았다고 쳐요. 100원을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을 80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은행에서 만약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3년이 지났는데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가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감정을 했을 때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실수요 기업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도 상한에 대한 압박을 그렇게 많이 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체로 가격이 이 100원짜리가 120원, 130원, 14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전에는 100원에서 80원은 대출을 받았지만 지금은 130원, 140원이 된 금액에서 80원 밖에 대출이 없는 거기 때문에 대출 비율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실제 사용한 기업한테는 지난 10년 동안 상한에 대한 압박이 사실은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물론 이렇게 회사의 성향 따라서, 대표이사의 성향에 따라서 갚는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실제로 봐도 참 많은 기업체들 중에서, 제가 분양했던 기업체 중에서도요, 지난 10년 전에 따져봤을 때 한 10원도 상환하지 않고 꿀고 갔던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실사용 기업체는 좀 이 부분을 좀 잘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사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하고 있으면서 얼마든지 회사는 돌아가고 내가 이윤을 내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돌리면 이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러면 그 최초에 분양받아서 뭐 80%를 받든 회사가 좋아서 90%를 대출을 받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사용 기업체는 거의 자기 자금이 안 들어가고 사무실을 사용한다라는 결론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돈이 남았어요. 그게 실제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데이터상으로 진짜로 유리한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 기업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임대사업자를 한번 들려볼게요. 제가 이제 사실은 어제 우리 세미나에서는 사실은 언급이 됐던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최초에 80%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임대를 줬습니다. 근데 다시 만약에 임대를 받게 될 경우에 이제 최초에는 기업인 것처럼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업인 거에 대해 이렇게 인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3년 후가 지나서 임대료만 통장에 들어왔고 매출이 하나도 없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라는 것이 그 명약 관하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서도 볼 때 이제 그 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상환에 대해서 이제 일반, 요즘에 불특정 다수의 일반 개인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해요. 하는데 진짜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줬는데 향후 2년 3년 내에 20% 30% 정도의 가치가 올라갈 곳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올라갈 곳을. 이게 이제 안 올라갈 곳도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미하게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그 세미나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미하게 갈 수 있는 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 같은 경우 봐보세요. 얼마나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어요. 단기간에 뭐 20% 30%는 그냥 훅 올라갔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사업자일지라도 이거를 상환에 대한 압박을 가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은행에서는 100원을 주고 사서 임대사업자한테 맨 처음에 기업인 줄 알고 80원을 빌려줬어요. 그랬는데 기업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임대사업자였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였는데 3년 후에 다시 이 대출을 연장을 하고 다른 형태로 뭐 이렇게 일부 상환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고 봤더니 이 100원짜리가 130원이 되었어요. 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그때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은행에서도 이거를 상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를 관건으로 본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관건으로 보는 거는 그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갖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분명히 우상향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만 선택을 하게 되면 상환에 대한 리스크도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은행 관계자가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비유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내 몸값이 올라가게 되면, 내 몸값이 쉽게 얘기하면 100원짜리가 80원의 대출을 처음에 받고 20원을 내가 지불을 했는데 이걸 계속 임대사업자로 해서 이렇게 잘 썼어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수익도 잘 났어요. 근데 상환할 때쯤에 됐는데 내 몸값이 쉽게 얘기하면 100원인데 하나도 안 올라가고 100원이 그대로 있든지 뭐 시세가 변형이 안 되고 좀 떨어졌다든지 이러면 은행 입장에서도 조금 리스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임대가 안 맞춰지고 또 공실기간이 길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판명이 되고 그러면 임대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임대사업자가 사야 될 곳은 어디인지는 여러분에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딜 거라고. 이게 충분히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유추해서 지금 뭐 딱 찍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추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판단해 볼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참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켰는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곳, 내가 상환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내가 대출을 80%를 받든 90%를 받든 대출을 받기 전에 내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실사용 기업체 같은 경우는 내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했다고 치면 무조건 실사용 기업은 임대료도 공짜고 가치적으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실사용 기업체도 접목을 하시고 임대사업자도 접목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실수하지 않는 개념이죠.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세미나를 하고 나와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핵심. 정말 엑기스 같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들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좀 제가 봤을 때 이게 정확하게 핵심인 것 같으니까 좀 잘 응용을 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일인데요. 늦게 이렇게 평안한 밤 되시고, 어제 세미나 들으셨던 분들은 좋아요하고 댓글 좀 꼭 남겨주시고, 또 저 같은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올라가 줘야 또 다른 사람들도 또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